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16학년 수능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 시험지를 겁나게 분석하고 오늘 밤에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번에 시험이 작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일명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이랑 예체능 학생들은 시험 끝난 다음에 거의 멘붕 상태가 왔다라고 그러고, 지금 저희 학생이랑 한 명이랑 통화는 했지만 뭐 10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과 국어 같은 경우, 자연계 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렵게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문과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면 약간 쉬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워낙 좀 어려웠기 때문에 2016이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과 영어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난이하게 나왔다라는 게 지금 분석이고, 수학 같은 경우, 문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모자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확실히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 작년에는 만점이 거의 100분위에서 1등급이라면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한 95점에서 94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영어도 조금 이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 사탐이랑 과탐은 아직 분석이, 저도 지금 사회 시험지를 좀 풀다가 들어왔는데 한국 지리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가 지리만 지금 풀어놓고 왔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수능이 작년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봤을 때 2016년 정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냐면, 작년에 우리가 대학교를 보냈을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와 이번에 2016년에 사용해야 될 데이터가 약간 좀 차이가 나타날 거라는 걸 솔직히 조금 생각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16년 정시 입시 단 하나의 비법 컨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시는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통 어머님들 자꾸 원점수를 따지시는데 원점수는 성적표에 찍히지도 않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표준점수와 백분인데,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 상위대학교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나 아니면은 중경외시 같이 좀 쉽게 대학, 상위권 대학교들은 국어, 영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사탐은 100분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왜 사탐을 표준점수를 안 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목마다의 그 등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과목은 되게 어느 과목은 되게 쉽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해야지 표준점수를 사용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게 100분위고, 대학교는 그 100분위를 다시 변환 점수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대학교들은 보통 상위권 대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하위권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나 서울 안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표준점수보다는 모두 다 100분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모의고사 성적표 아이가 갖고 오면 원점수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봐야 되는데, 보통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는 100분위를 보면서 그 아이를 평가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원점수가 90점이고 어떨 때는 86점인데 어떨 때는 100분위가 얘가 뭐 87이 나오고 얘가 91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원점수는 낮지만 100분위는 이게 더 높다라는 건 시험을 정말 잘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와 이 표준점수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교는 표준점수와 100분위로 대학을 보내는 거지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찍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원점수 물어보자마자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뭐 비타에듀나 이투스나 아니면 메가스터디나 대성 같은 곳에서 다 지금 등급대 100분위나 표준점수 예상 코스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그걸 보지만 그렇게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걔네들 짬밥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대학교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을 찾기 위해서는 정시는 수시와 다릅니다. 정시는 정말 마법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시는 진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시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컨설턴트가 그렇게 많이 해줄 건 없어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어떠한 수상 경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학교를 찾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입학사정관 라인을 짜주면서 논술 할래? 꼬셔가지고 논술 강사로 소개시켜주면 우리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자소서 쓴 거 점검하고 면접 준비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지 대학 레벨을 바꾸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솔직히 수상력이 좋고 스토리텔링 좋은 아이들을 상위권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좀 그게 딸리는 아이들은 중위권, 많이 딸리는데 그래도 좀 있는 아이 하위권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논술하자 꼬셔갖고 논술 강사한테 갖다 붙이고, 그리고 교과가 교과가 진짜 좋은 아이들은 비속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쇼에서 경고를 하다가갖고 쓰겠지만 보세요. 나도 모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댓글이 달렸대요. 악플이. 자 보세요. 그래서 졸라 좀 안 쓰면 안 되냐고. 나 졸라 안 쓰면 말을 못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는 솔직히 컨설턴트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지 변수를 찾아내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학교가 워낙 수시를 뽑는 전형이 많다 보니까 그 전형에 대한 정보가 보통 일반인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찾는 데 수월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정시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시에서는 마법과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며 정시는 점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로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쟁률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라인 형성입니다. 라인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군을 나눠놨어요. 그 군을 가군, 나군, 타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을 나눠놨는데, 이 가군에 있는 대학교와 나군에 있는 대학교와 다군에 있는 대학교를 어떻게 라인을 형성하냐에 따라서 가끔 대학교가 빵꾸가 나더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군의 좋은 학교들이 정말 대거 많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무슨 학교가 하나 있었냐면 인하대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하대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경외시 웬만한 10개 대학교들이 여기에 다 분포하니까 이 가군을 타야 될 아이들의 성적대가 좋은 아이들은 다 좋은 학교로 가다 보니까 인하대가 작년에 개작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작년에 수능 3.1등급이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시예요. 정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떤 라인을 타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또한 대학교가 지금 이 라인을 다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교 라인을 발표한 이 라인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대학교의 변수를 찾으셔야 돼요. 정말 잘 찾아보시면 가끔 구멍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라인을 짜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 서울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대학 레벨 그 라인이 다 바뀌는 겁니다. 서울대가 만일 라인을 짜게 되면 서울대와 라인을 따르게 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대와 연대예요. 그러면 고대, 연대를 또 피해서 짜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중앙대와 한양대와 성균관대, 성대 이런 학교들이 얘네들과 또 라인을 바꿔 짭니다. 그래서 하나의 줄을 세울 수 있게끔 짜주는데, 이게 바로 서울대의 심의예요. 서울대가 가군 가면 고대, 연대는 나군으로 가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군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쪼개지기 때문에 서울대가 나군으로 가면 가군 가고 나군을 타요. 얘네 둘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얘네는 서울대와 절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라인이 어떻게 짜진 거에 따라서 대학교 라인을 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점수를 가지고 눈치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두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토와 같아요. 섰다라 그래요, 제가. 일명 성적표를 쪼개는 맛이라 그러는데, 성적표가 내 거 나와 있고 친구 게 나와 있는데 서로 안 보여줘요. 그 상태에서 눈치 작전을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찌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꾸 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 그러면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세대학교 정말 점수대 연대는 절대 갈 수 없는 학생이 연대 경영과를 문 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라인으로 연대 아이들이 대거 이동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변수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는 빵꾸가 나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라인을 형성하냐에 따라서 대학교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변수 안에는 경쟁률이라는 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기초적 지식이 좀 필요하신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표준점수를 가지고 변수를 찾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성적표 갖고 보여드리겠지만 원점수가 좋으면 표준점수는 좋게 뜹니다. 두 번째, 원점수가 좀 나쁘면 표준점수 따라 내려가요. 그 원점수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진짜 변수를 많이 가져가는 건 바로 백분위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백분위 가지고 진짜 많은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분위 가지고 대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점수 하나하나를 진짜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고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이번 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어가 진짜 만일 자연계 학생 중에 국어가 진짜 어려웠다라면 국어를 진짜 잘 본 학생이 표준 점수를 진짜 많이 먹고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과예요. 이과인데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 봤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국어의 비율이 높은 대학교에서 국어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학교에다가 지원하시면 정말 점수가 다른 아이들과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준 점수라는 건 아이들이 못 보면 못 볼수록 잘 본 아이들이 점수대가 확 올라가요. 백분위는 그러지 않지만. 백분위는 상대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곡소리 난 과목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잘 봐왔다라면 그거 갖고 대학 찾으시는 거예요. 국어를 요번 년은 이과 같은 경우 최대의 변수가 뭐냐면 국어가 될 거예요. 아마 국어 잘 본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 요번에 조금 잘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만일 국어 비중이 높은 이과 학교가 있는데 경쟁률이 미친 듯이 높다라면 절대 거기는 지원하시면 안 돼요.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지원하는 방법이 3개가 있습니다. 상상하, 상상중, 상하하, 상상상하하하 이렇게인데 자 보세요. 상상하 같은 경우는 뭐냐면 2개 학교는 겁나 높이 질러놓고 하를 밑으로 완전히 내린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연대랑 이대 집어넣고 하나는 국민대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국민대 붙으면 얘가 갈까요? 과연? 연대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리스크가 되게 센 게임이고요. 두 번째, 상상중. 재수할 마음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 상상중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시 같은 경우 재수를 안 할 거면 무조건 하는 바치셔야 됩니다. 하를 바치셔야 되는데 그 하를 보통 다군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다군은 점수대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돼요. 요즘은 대학교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군에다가 하를 바치시는 게 아니고요. 하는 가군이나 나군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특히 가군.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대신 가군에 대학교를 지른다라면 나군에서는 대학교를 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법칙 같은 거예요. 상하하 소심한 겁니다. 하나 미친 듯이 질러놓고 2개 밑으로 내렸는데 이거 만일 이 하대학 붙으면 아이가 고민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지르는 건 아니고 상상상 재수하면 가능합니다. 서울대, 연대, 이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 그렇게 못 넣겠구나. 하여튼 상상상 이렇게 놓는 겁니다. 서울대, 연대, 중앙대 경영학과. 중앙대 경영학과가 요번에 다군에 와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빠갖고. 그런데 만일 중앙대 경영학과가 다군에 작년과 같이 와 있다라면 중앙대 경영학과는 연대보다 점수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다군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바로 상상상 지르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라도 떨어지시면 끝인 거죠. 하하하하하.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상중하예요. 그런데 상중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중하 찾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일 상중하 이렇게 딱 찾아오라고 해보면 보통 어떻게 많이 찾아오냐면 상상하 아니면 하하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상하하를 많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쪼리시거든요. 아 이것도 쓰면 안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하하를 놓기 싫은데 엄마가 너 떨어져 새끼야 하고 상하를 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대학을 붙었는데 엄마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찾기 어려우면서도 당연한 게 바로 이 상, 중, 하예요. 상중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상을 많이 인하대로 깔았다 하시면은요, 중에서 뭐 건대 정도로 까시는 거고요. 하 잘못했네요. 아니구나. 이쪽이 인하된 거고요. 여기가 뭐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 중, 한데 어머님들 이렇게 찾아오시라 그러면 잘 못 찾아오세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 대한 정보 지식도 별로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다 찾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겁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집어넣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성적이 어땠냐면요. 하나, 둘, 하나, 하나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집어넣는데 다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제가 중앙대 아까 말한 경영과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중앙대 경영과 입학처랑 전화를 했었습니다. 좀 친해서.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된다라 그랬어요. 하나 둘 하나 돼 집어넣어 라고 해서 넣었는데 예비도 안 떴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앙대 경영 라인이 작년에 따져봤더니 연대 라인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 중앙대 경영이 마지막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학교가 어디였냐면 건대였단 말이에요. 이 사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를 채워줄 학교가 없으니까 연대나 이런 상위권 아이들이 여기를 뭘로 본 거냐면 하로 본 거예요. 하로 보고 지르다 보니까 중앙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는 작년 같은 경우 다군에만 있었어요. 그 과 하나만. 그러니까 노린 거예요. 중앙대가. 그러다 보니 한양대를 붙은 애가 중앙대를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작년에. 이게 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 중, 하 저거 찾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정시는 또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자 대학 입학 전형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만들었어요. 어제 미친 듯이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수능 위주 전형이 36.7%를 선발하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 11,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확실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줄었네 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될 학과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인원이 줄면 점수는 올라요. 100%. 두 번째,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잖아요? 100%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평균 데이터를 믿으시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인원이 줄었다라는 건 어디 대학교에서는 정시 인원을 줄였다라는 거고 그 인원이 우리 아이한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이거 11,000명 줄인 게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모집군 인원 현황이 작년에는 가군이 139였고 나군이 136, 다군이 120이었는데 요번에 가군의 학교 하나가 나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군이 대학 수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대학교가 어디에 좋은 대학교가 몰렸다라는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음 방송 때 할 거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대학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대학교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학과가 어떠한 학교를 타고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일 작년처럼 가군 쪽으로 좋은 학교가 몰렸다면 가군에 있는 중위권보다 약간 밑에 있는 학교들은 빵꾸 날 확률이 진짜 많아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하를 깔게 되면 되게 안정스럽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점수로도 대학을 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작년에. 또한 다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변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군은 진짜 왜 그러냐면 다군은 진짜 예측하기가 힘든 게 첫 번째 대학교가 얼마 없어요. 가장 좋은 대학교가 뭐 중앙대, 건대 이런 학교들이 많이 깔려 있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다군을 거의 지금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군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추가 모집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추가 모집 예비 번호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당연히 성적은 내려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추가 모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가운데에 많은 아이들이 몰립니다. 추가 모집이 일어나더라도. 처음에 붙은 아이들이 여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상위권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서 추가 모집이 일어나는 거지 얘네가 올라갈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운 좋으면 우리 아이가 여기 있었는데 붙었어요 하면은 기쁘신 거고요. 보통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점이 있었고 96, 뭐 90, 96, 95, 뭐 94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 밑으로 81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요 사이가 비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다 다른 학교 가버리니까 얘가 뜬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못 찾아요. 이거를 컨설턴트한테 찾으라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군 갖고 재미 보시려면 중하위권 대학 갖고 재미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이 진짜 안 좋을 때. 그럴 때 다군에서 솔직히 요행소를 찾으시는 거고요. 보통은 진짜로 대학 레벨을 높이시고 싶으시면 가군과 나군에 어떤 대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배치표입니다. 원래는 배치표를 찢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배치표가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배치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제발 배치표 좀 보지 좀 마세요. 보통 메가스터,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되나? 하여튼 M모사가 다 말했는데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나 이토스 같은 경우 입시 설명회를 가면 첫 번째 시간에 뭘 하냐면 와 그게 장관이 벌어집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입시 설명회를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가봤어요. 두 번 다시는 안 가겠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늦게 가갖고 2층 상단 꼭대기에 있었는데 자 배치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님들이 그걸 펼치는데 군무한 줄 알았어요. 뒷장 넘기시면요 한꺼번에 넘어가는데 대박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넘겨.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배치표는 아무런 필요 없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쉽게 말해서 학원의 장식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를 보고 대학교를 찾는다라는 건 아무런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배치표는 장식용이에요. 두 번째, 이것도 말하면 또 문제 될 텐데 만일 학교에서 고3 담임이 배치표를 피고 상담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나오세요. 쓰레기인 겁니다. 버리세요. 그 선생님은. 내가 작년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입시 상담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학교를 떠나라. 그러니까 고3 담임이 하지 말라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있어요. 배치표 보고 상담하는 게 말이 돼? 점수가 하나도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비율도 다르고 경쟁률도 다르고 매년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배치표에 넣어놨겠습니까? 배치표 뭐냐면 말 그대로 배치표인 거예요. 배치해놨다고 이렇게 대학교가. 그러니까 배치표는 그냥 가군, 나군, 다군에 사용하는 거고 장식용으로 쓰는 거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설명회 같은 거 보면 배치표를 보는 법을 알려줘요.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뽑으셔서 그거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배치표 좀 보지 마시고요. 배치표는 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성적표를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원점수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자, 이거 2년 전에 학생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자, 한 명은 A군이고요. 한 명은 B군입니다. 사탐은 뺐습니다. 너무 복잡해져갖고 일단 뺐는데 자, 보시면은요. 원점수가 국어가 96이고요. 얘 서울이에요. 이 새끼 인천입니다. 하여튼 인천이 문제야. 자, 보세요. 서울에는 국어가 96이었고 영어가 93, 수학 총점이 259점입니다. 그런데 B군도 마찬가지로 259점이에요. 둘 다 원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국어 86이고 영어가 93이고 수학이 80이에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국어가 128이고 영어가 129고 수학이 120입니다. 표준 점수 총점은 377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때 국어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국어가 어렵게 나왔던 시절이다 보니까 국어 86점은 표준 점수가 1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는 96이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확 벌어지더란 거예요. 뭔 말이냐면 표준 점수는 그 점수를 따라갑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는 곡소리가 들렸던 과목을 아이가 잘 봐오면 그거에 맞는 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아이들은 못 봤거든요. 우리 아이는 잘 봐왔는데.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벌어질 거라고요. 점점 많이. 두 번째는 영어는 129고 121에서 무려 표준 점수가 3점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표준 점수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수가 똑같다 보니까 표준 점수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원점수랑 표준 점수는 거의 묶어갑니다. 그래서 원점수랑 표준 점수 같은 경우 그렇게 확확 벌어지지 않아요. 대신 백분위는 진짜 다릅니다. 백분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백분위 같은 경우 이 친구는 96에 78 나와서 총점이 270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다 해보면 259점 나와요. 그러니까 무려 11점 차이 난다고요. 11점이면 대학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예요. 그러니까 백분위로 가는 학교는 A군이 좋은 대학교 하면 얘는 절대 못 가요. 그 학교에다 넣지도 못한다고요. 이게 바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분위가 만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백분위만을 이용하는 대학교는 무조건 갈 거예요. 워낙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친구는 그렇지 못해요. 원점수는 똑같은데 등급도 얘는 1.6이고 얘는 2.3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백분위와 등급은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점수 받아온 거를 보지 마시고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잘 따져보셔야 되고, 만일 A군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와 변환점수를 사용하는 상위권 학교를 집어넣어도 무난하지만 B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집어넣기엔 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섞었을 때 백분위 점수가 많이 내려갈 거라는 거죠. 사탐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만일 백분위만 이용하는 대학이라면 이 친구는 지원시키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어떻게든 표준점수를 쓰는 학교를 찾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교를 되게 많이 찾았었다고요. 중위권 학교까지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학교를 찾아줘야 되는 학생인 거고, 이 친구는 되게 무난한 학생인 거예요. 왜? 이 친구는 표준점수가 더 강하거든요, 백분위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학교에 우리 아이 성적이 잘 맞을지를 찾으셔야지, 그거 전체 설명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들을 시간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걸 뽑아보세요. 입시 요강을.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반영 비율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따져갖고 우리 아이한테 유리해갖고 그거를 계산하는 걸 배우셔야지 쓸데없는 거예요. 입시 설명에 쫓아다니시면 뭐 하시려고요. 우리 아이랑 쓸데없는 말 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막 삼육대학교 막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더 얘기해요. 거기다 막 의대 얘기하고 있고, 의대가 솔직히 조금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솔직히 저는 그런 전체 입시 설명회, 큰 입시 설명회는 누가 가는 거냐면 상위권 학교 애들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중하위권 아이들은 찾으셔야 돼요. 빨리 그 학교에 맞게끔 우리 아이 성적표를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분석하는 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표준점수에 유리한지 백분위에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번 2016년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 국어가 만일 진짜 어려웠다라면, 곡소리가 났다라면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요, 국어를 진짜 잘 봤어요. 그러면 국어 영역에 비중이 높은 대학교를 찾으시면 정말 많이 유리해지실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세요. 점수, 표준 점수가 조금 벌어질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교를 찾으시는 거지 무작정 평균 갖고 찾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는 절대 표준 점수로 오픈하지 않아요. 100분위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100분위를 다시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해봐야지 알아요. 저도 가끔 그걸 해보면 표본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시험지의 난이도와 이번 년의 표준 점수 같은 걸 가지고 작년의 난이도를 가지고 그거를 복합해가지고 표준 점수를 내면 요번에 받았던 표준 점수랑 솔직히 그 갭 차이가 좀 보입니다. 그거 갖고 계산은 하지만 대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100분위가 모두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뭘 오픈해 주냐면 100분위로 다 전환된 걸 보여줘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97.2가 평균 점수였어요 라고 보여준다면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그러니까 다르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왜? 대학교는 당연히 자기네 학교의 점수를 높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평균 점수만을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자, 서영진이 말하는 기초분석, 서영진 접니다. 자, 보세요. 대학군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군, 나군, 다군을 나누셔야 되고요. 어느 군에 어떤 좋은 학교들이 몰려있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군학위는 그게 전부예요. 어떤 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학교가 뭐냐면 중경외시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대학교가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교. 야, 이런 겁니다.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단대 뺍시다. 인하대. 이런 학교 찾으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만일 이런 겁니다. 건대나 홍대나 동대나 인하대나 이런 학교들은 10개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10개 대학교에 왕창 몰려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얘네 점수 100%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아이들은 글로 갈 테니까요. 그리고 나군이나 다군으로 다른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군을 확인하라는 건 지금 어떤 대학교가 어떻게 밀집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지, 이 학교 여기 있네, 이 학교는 여기 있네, 그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는 200명 이하의 학과들은 분할 모집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2017년부터는 그거마저도 다 없앤답니다. 그러면 분할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반영 과목 및 내신 반영 비율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2015년 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작년 거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께 그랬을 때 그때 평균 점수는 얼마인데 이번 년에 바뀐 건 또 얼마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히 반영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하위권, 저하위권, 수도권 대학교들은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국어, 영어, 사회로만 뽑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 과목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문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이거예요. 인문계와 경상계로 나눠집니다. 같은 문과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의 비중이 높고요. 경상계 같은 경우는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계가 수학이 높게 나타난다면 만일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수학을 잘 봐왔어요? 그러면 경상계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 비중이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들어갑니다. 대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15에서 2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어떻게 봐오냐에 따라서 과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상계는 수학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뽑은 다음에 그 아이가 수학을 할 줄 알아야지 경제학과나 회계학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학과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바로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인 거예요. 두 번째, 내신 반영 비율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장단컨대 상위권 학교일수록 내신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연대 1등급이랑 연대 집어넣은 5등급 아이랑요. 얘네 정확하진 않지만 요번 년에 거 보지를 못했지만 1점 차이 났습니다. 아마. 수능 한두 개 하나 문제 차이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연대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반영 비율을 높게 두지 않습니다.
특목고가 들어가야 될 학교들은 반영 비율을 절대 높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반영 비율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요, 내신의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나 중하위권 대학교가 내신 비율을 좀 봐요. 대신 좋은 대학일수록 내신 반영 비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만 잘 봤다라면 얼마든지 지르셔도 돼요. 자, 또한 대학 입학 인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이번 년에 8명 뽑는데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데 이런 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15명 뽑는데 이번 년에 4명 뽑겠대요. 이런 과는 점수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거를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인원이 준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인원이 줄었다고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주는 과가 있다라면 그 과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작년 데이터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5년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가 만일 우리 아이와 비슷한데 그때는 15명을 뽑았는데 이번 년은 4명 뽑는다라면 그 데이터 믿고 집어넣으시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2014년부터 대학 입시 결과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014년 그러니까 보통 입학 결과는 1년치를 보는 게 아니고 2, 3년치를 봐서 계산을 좀 하셔서 평균점을 일단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원 변동 사항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경쟁률을 체크하셔야 되고 추가 모집마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인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3년치를. 그래서 인원과 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 해의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경쟁률이 변했으며 마지막이 뭐냐면 추가 순위가 몇 명까지 반영됐냐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따져갖고 하셔야 됩니다. 만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인원이에요. 인원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되게 직접적으로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경쟁률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날 경쟁률 체크는 반드시 이루어지셔서 이게 또 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 치사놈들이. 한 12시 되면 닫습니다. 그때부터는 찍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건 리스크가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로 늘 과가 없다라면 어머님들 이런 거예요. 그 과가 3명 뽑는데요. 그런데 12시 현재 2명 넣었대요. 아니면 3명을 넣었대요. 그러면 이거 못 넣어요. 겁나서. 3명밖에 안 뽑는데 벌써 3명 넣었대요. 전 이런 데다 질러요. 이거 막 6명 뽑고 막 6명밖에 지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심리인데 얼마 안 뽑잖아요? 그러면 쫄여요. 못 지른다고요. 많이 뽑는 과가 나중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요. 솔직히.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가 2명 뽑는데 2명 넣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게 끝까지 눈치 작전하는데 못 넣는 거예요. 쫄여서. 왜? 10명만 돼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과들 있잖아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특이과들이 아닌 이상 경영경제나 회계 이런 쪽은 경쟁률을 솔직히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과 경쟁률과 추가 순위 이거를 3년치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점수대가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대략은 보이십니다. 어머님들 눈이나 학생들 눈에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년에 드디어 2016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작년보다는 어려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 상식적으로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보다 문제가 어려웠다라면 당연히 아이들의 점수는 내려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고. 표준 점수와 상대평가로 한 100분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과는 그렇게 크게 막 그 점수차가 확확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뭘 잘 봤는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표준 점수 때문에. 그리고 백분위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저는 정시의 꽃은 라인이라고 봐요. 그 라인 형성, 가나다군 가지고 라인 형성하는 건데 그 라인 형성하는 거는 실질적인 데이터나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교를 짜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컨쇼 2회차 방송부터는
그러니까 이 정시 2회차죠. 정시 2회차 방송부터는 뭘 할 거냐면 한 아이의 가채점된 성적표를 가지고 가군과 나군과 다군을 저희가 라인 형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과생이랑 이과생을 할 건데 저희 요번에 컨쇼 정시 방송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찍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되게 많은 대학교를 보여드리고 막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대학교를 소개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라인이 짜지고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학교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어떤 형식의 라인이 짜지고 뭘 분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많이 해봤자 2-3명 정도밖에는 저희가 분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짜는 방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성적표를 보고 어떤 식으로 대학교를 찾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질문하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요즘 답변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해 우리 팀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컨설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컨쇼팀에서 아마 답변이 갈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신청하시면 거기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저희가 아마 연락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정시 2016년 수능 정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